안녕하세요. 해외 반응 전문 채널 해외로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4일에 야후 재팬에 올라온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국 영화 5선이라는 기사와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파리 온라인에서 올린 이 기사는 택시 운전사, 내 머릿속에 지우개, 건축학개론, 써니, 82년생 김지영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고 왜 감동적인지 간략한 평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영화들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댓글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주 사태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많지만 저는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좋았지요. 그 밖에 클래식이나 쉬리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훌륭하고 영화도 드라마처럼 수준 높은 작품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송강호가 출연하고 있는 작품은 거의 꽝이 없다고 느낍니다. 한국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도 일정 수 있습니다만 미남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강렬한 하드보일드나 무거운 서스펜스 등의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으므로 한번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보고 있어서 대충 보는 정도였는데 보다 보니 진짜 재밌어요. 시나리오도 훌륭하지만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능숙합니다. 최근에는 더 글로리를 봤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이어질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 예를 들어 뺨을 때리는 장면에서도 일본에서는 적당히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은 너무 현실적이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많은 즐거움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택시 운전사가 마음에 남습니다. 송강호 씨는 정말 연기의 폭이 넓다고 느낍니다. 써니는 꽤 오래된 작품이지만 또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당시 젊음이 넘쳤던 심은경 씨, 강소라 씨, 지금은 연기파 여배우로서의 위엄을 뽐내고 있죠. 한국 영화의 완성도는 정말 모두 훌륭하다. 추천해주시는 작품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액션을 좋아하는 마동석 팬이라 악인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막연한 예술이나 감독이 자기만의 표현에 빠지지 않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충실한 점도 많은 한국 작품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에서 굉장한 것은 재판 장면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매혹적으로 표현하려면 탁월한 각본, 연출, 그리고 배우의 연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조금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영화일지도 모르지만 오아시스가 정말 대단해요. 주인공 두 사람의 연기력이 놀랍습니다. 이토록 지적장애인을 리얼하게 연기한 배우는 그녀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언뜻 눈물과 감동의 세계관이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된 남자의 그녀에 대한 순수한 사랑, 현실과 그녀가 그리는 이상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죠. 한국 영화는 금기에 도전하는 정도에 놀라웠습니다. 건축학개론이라는 제목에서 첫사랑에 서로 엇갈리는 마음의 잔혹함과 애절함이 그려져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나는 서로가 어른이 되어 그 과정을 알게 된 순간 흐느껴 버렸습니다. 이미 구작이 되어 버렸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강하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노래는 애틋하고 슬퍼서 나에게는 두 사람의 첫사랑에 지금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모두 명작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번역 기능도 있어서 내 친구는 서양 것도 많이 본다고 했지만 한국 드라마가 제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거의 한국 것밖에 안 보는데 어느 장르나 재미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사랑의 불시착 주연 여배우의 젊은 시절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애, 휴먼 드라마라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한국 배우들은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잘생겨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점차 잘생겨 보이기 시작해요. 역할에 완벽하게 녹아들고 정말로 연기가 뛰어나요. 조연 배우들도 정말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배우층이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 것도 납득이 됩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한국 영화는 꽤 오래된 작품인 태극기를 휘날리며예요.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중학생 시절 수업 일환으로 감상했는데 너무 현실적인 전쟁의 비참함으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물론 함께 본 친구와 동급생들도 모두 크게 울었죠. 한류 팬은 아니지만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확실히 재밌다. 시나리오도 그렇지만 배우들이 좋습니다. 일본은 배우층이 얇다. 항상 같은 사람들이 연기합니다. 어린 외모에 늘 편하고 쉬운 연기만 할 수 있는 아이돌 출신 배우들 뿐이에요. 좀 더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한번 한국의 명작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얼마나 스토리와 영상 퀄리티가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각본이 훌륭한데 최근 일본 드라마를 보면 뭔가 무기력하고 전개도 좋지 않아서
정말 한국한테 안 되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일본도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기승전결이 탄탄하고 템포가 좋고 감정이 명확하게 표현되며 반드시 인간 드라마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와 여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고 진지함이 느껴지는 곳에서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드라마와 영화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최근의 일본 드라마는 별로입니다. 감정 변화도 적고 연기를 못합니다. 특히 일본의 연애 드라마는 단조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작가가 만드는 드라마와 영화는 유행의 표현은 일절없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영상화하며 언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에 몰입하게 됩니다. 젊은 배우부터 베테랑 배우까지 연기력도 일본 영화와 크게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식이 감동작이에요. 손예진과 조승우의 교차하는 감정과 그려지는 삶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지적장애자가 주인공인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5년 전에 우연히 영화관에서 봤는데 주인공의 어머니의 감정에 이입해서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리고 나왔습니다. 보통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안 보지만 한국 영화 퀄리티 엄청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영화는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음악도 레벨이 높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나라끼리 사이좋게 될 수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모두 훌륭한 작품들이에요. 특히 송강호의 작품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올라온 5편을 훨씬 뛰어넘는 감동작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한국 영화는 퀄리티가 높아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배우들의 연기력에는 매료되지만 일본에 대한 모욕적인 언어나 차별적인 내용이 가끔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자니스 중심의 드라마, 영화보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반응, 이건 해외 반응 쪽에서는 아주 클래식한 주제죠. 23년 11월에도 비교적 옛날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또 댓글이 290여 개나 달리는 게 신기합니다. 한국 영화 반응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요.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